5천만 준다 그러면 할 겁니까? 하면은 저는 날 고민을 신중하게 이건 뺄게. 안녕하세요. 정우의 심리학입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앞광고, 뒷광고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마케팅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왜 기업들은 뒷광고를 주고 또 유튜버들은 뒷광고를 받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광고, 뒷광고의 차이가 있나요? 네, 앞광고의 경우에는 사전에 홍보임을 미리 인지시키고 그래서 보는 시청자들도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홍보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보는 광고들을 말합니다. 뒷광고는 사전에 광고임을 고지하지 않고 순수한 리뷰인 척 제품을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그 해당 기업으로부터 금전적인 이득을 얻은 광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기업들은 굳이 유튜버들한테 뒷광고를 주려고 할까요? 사실 이제 앞광고, 뒷광고에 대한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도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펭귄 효과라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펭귄 효과라고 하면 타인이 어떤 물건을 사면 저희가 따라 사는 효과를 펭귄 효과라고 말을 하는데요. 앞광고 같은 경우는 이 유튜버가 자기가 이 물건이 정말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 의뢰를 받고 산 거기 때문에 이 펭귄 효과가 되게 줄어들죠.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유튜버 정말 원해서 산 게 아니구나. 그걸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뒷광고는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이 유튜버가 그 물건을 정말 좋고 제가 원해서 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펭귄 효과가 되게 극대화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예전에 어떤 그 재벌 총수가 뭐 립밤 같은 거를 사용했을 때 그 제품이 매진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와, 저런 기업의 총수가 쓰는 제품이면 얼마나 검증됐을까? 약간 이런 기대 심리로 그 제품을 다들 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버들이 사용하는 제품, 특히 뭐 뷰티 유튜버라면은 그런 뷰티 유튜버가 직접 고른 화장품, 패션 유튜버가 직접 고른 옷,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 심리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아마 펭귄 효과가 훨씬 극대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어떤 현상에서 심리적인 요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복합적이고 다양하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오늘 저희가 여러 가지 심리를 말을 할 텐데 이 단편적인 시각이 아니라 이런 현상들은 되게 복합적으로 일어나구나. 그리고 되게 일반화시키지 않는 시선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효과 또 있나요? 그 외에 또 이야기할 수 있는 효과는 이제 파노플리 효과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어렵네요, 이름이. 파노플리. 파노플리? 이 효과는 해당 물건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특정한 형태를 구입함으로써 이제 그걸 소유하고 있는 그 집단과 똑같은 집단이 될 수 있다고 믿어서 이제 그걸 구입하는 효과입니다. 그럼 보통 팬층이 쌓여있는 데가 그런 효과가 더 나타나겠네요. 그러니까 뭐 설명이 어려운데 간단하게 예시를 들면 특정 연예인이 입었던 물건, 특정 연예인이 마셨던 것, 뭐 특정 연예인 갔던 곳, 그걸 다 구입하고 마시고 가보면서 나도 여기에 왔으니까 약간 그 연예인과 똑같은 어떤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유튜버 같은 경우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유튜버가 이걸 쓰네 하면서 그럼 나도 쓰면서 같이 어떤 그런 동질감을 형성하고 같은 이렇게 동일시를 하게 되는 현상이죠. 근데 그걸 앞광고를 했을 때는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겠죠. 왜냐면 이건 광고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지만 뒷광고일 경우 보통 이제 내돈내산이라든지 좀 뭔가 이렇게 더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더 효과가 높아지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럼 뒷광고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도 뒷광고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움. 실제 후기인 것처럼 사실 조작한 행위죠. 그러니까 요즘은 하도 이제 뭐 SNS나 뭐 이런 데서 너무 그런 협찬 리뷰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제 검색을 할 때도 실제 내가 구매해서 이렇게 키워드를 넣어서 하시는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소비자들이.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내돈내산이 더 신뢰도가 가죠. 그죠. 뭐 체험단, 뭐 기자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물건을 홍보하게 되면은 뭐 좋은 말만 섞겠지. 뭐 나쁜 건 다 숨겼겠지. 약간 이런 편견을 갖고 보게 될 수밖에 없는데 뭐 내가 내 돈 주고 사서 직접 리뷰한다 이러면 솔직하겠구나. 뭐 나쁜 점이 있으면 솔직하게 나쁘겠다고 말하겠구나 라는 걸 기대하기 때문에 뭐 좋은 점이 있으면 훨씬 더 그거를 더 실제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뒷광고를 하게 되면 뭐 연관 영상이라든지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그와 비슷한 기업 광고가 붙게 되는데 이게 바로 점화 효과죠. 그러니까 먼저 제시된 자극이 이제 나중에 제시된 자극에 효과를 주는 게 점화 효과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드라마에서 그 엄청난 인기가 있는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호감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 드라마가 끝나고 그 남자 주인공이 광고하는 걸 봤을 때 굉장히 호감도가 올라가고 이제 그걸 구매하게 되는 거죠. 옛날에 어떤
여자 연예인이 주로 입는 브랜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브랜드가 그 이후에 엄청 불티나게 팔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점화 효과도 뒷광고라는 걸 모르고 인지했을 때 관련 영상이라든지 앞에 광고에 그 브랜드의 영상이 붙으면 자연스럽게 구매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에펠탑 효과도 여기서 응용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브이로그라든지 이런 데 계속 그 제품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계속 좋다는 말이나 뭔가 언급을 하겠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 제품이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들었다가도 시청자 입장에서는 계속 나오고 잘 쓰니까 약간 뭔가 그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지고 결국 구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기업에서는 뒷광고를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죠. 일단 같은 비용의 광고비를 지출하자면은 광고 효과가 더 큰 뒷광고 쪽에 아무래도 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유혹이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사실 유튜버들도 이거를 거절하기는 어렵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유튜버 입장에서는 왜 굳이 뒷광고를 달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모르는 많은 요인들이 숨어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일단 저희는 일단 그런 걸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뒷광고가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어가지고. 앞광고도 모두 애초에 일단 그런 걸 경험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계속 광고가 영상에 붙으면 시청자들이 지루해하고 이제 좀 떴더니 광고 맨날 붙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사실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거 되게 중요하니까 그런 피드백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는 1인 미디어이기 때문에 구독자와의 사이가 훨씬 더 가까울 수밖에 없거든요. 심리적 거리가 가까울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광고를 붙인다거나 상업적으로 그 채널을 이용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팬들이 되게 실시간으로 나가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거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유튜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뒷광고 유혹이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들이 분노를 느끼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내돈내산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갑작스럽게 그런 그러니까 연출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다 연출이었고 내돈내산이 아니었고 근데 마치 정말 그런 것처럼 시청자들한테 추천했고 그렇죠. 그래서 약간 좀 기만당했다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그 유튜버들의 입장에서도 주변 유튜버들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뒷광고를 받는지 아마 다 봐왔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너도 나도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네? 그럼 나만 손해본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유튜버 입장에서는 그럼 나도 슬쩍 받아가지고 해도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 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또 하일리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뭔가요? 네, 이게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는 건데 한 번의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약 29번의 중형 사고와 300번 정도의 징후가 나타난다 라는 법칙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 330번의 사고가 터진 다음에 한 번의 대형 사고가 난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330번의 사고가 나는 동안 거기에 되게 무감각해진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인 건데 사실 이걸 아무도 문제라고 인지를 못 해버린 거죠. 그리고 처음에 올렸을 때 이게 뭔가 문제가 됐다든지 논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익숙해진 거죠. 왜냐면 하일리 법칙은 되게 일상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오는 법칙이거든요. 특히 뭐 대형 사고라든지 뭐 인재 같은 부분에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왜 못 막았냐 라는 거에 대한 설명으로 하일리 법칙이 많이 인용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큰 사고들이 그렇죠. 과거에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앞광고와 뒷광고에 대해서 저희 마케팅 심리적인 용어를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시사적인 이슈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해보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